우리 우원식 의원님은 저하고는 2015년에 이제 혁신위원회를 같이 하면서 참으로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의원님이면서 우리 민주당에서 을지로위원회를 만들어서 2년 남짓 을지로위원회를 이끌고 오신 그런 이제 민주당의 대표적인 의원님 중에 한 분이시죠. 예,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네, 방금 소개받은 우원식 의원입니다. 2년 남지 않는 3년 7개월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선 우리 저 강명 교수님 발제드리면서 그 정치 기본소득으로 10만 원씩 주자고 하는 제안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그것부터 시작하면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이 기본소득 이것은 결국 지금의 불평등과 빈곤 그리고 사회적 양극화의 확대 그리고 일자리 불안,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소멸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한테 닥쳐져 있는 문제들에 대한 대안으로 이렇게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가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발제 중에도 저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인공지능이 공유재산이다. 그리고 그 지식의 90%는 다른 사람들이 생산해낸 것이고 그래서 사회는 공동 생산자에게 마땅히 나눠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우리 사회에 꼭 들여와야 되는 인식이기 때문에 이런 점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실현 가능성이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별개로 하더라도 노동을 하든 하지 않든 모든 인간 활동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겠다. 즉 존재 그 자체를 위한 돈이라고 하는 점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점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을지로위원회 만들면서도 고민했던 내용, 그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6월 항쟁할 때 남대문 시장으로 쫓겨가서 그 남대문 시장 아주머니들이 우리를 굉장히 보호해 줬습니다. 세상을 바꿔라 이렇게 하면서 지지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정권을 바꾸고 참여정부 때 제가 17대 국회의원으로 강금실 시장 후보를 모시고 남대문 시장 갔다가 아주 욕을 뒤지게 먹었습니다. 니네들만 잘 먹고 잘 살았지 우리는 아주 죽을 지경이었다. 결국 민주정부라고 하는 게 그 민주정부라는 수단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일한 만큼의 대가를 제대로 받는 사회 이런 사회를 만들려고 했던 것인데 민주정부 10년은 그 민주정부를 만들어서 정치적 권리를 회복시키는 데까지는 일정하게 기여를 했지만 결국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실패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과거의 잘못을 우리가 돌이켜본다면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의 기본적인 토대를 어떻게 지금 깔 것인가 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귀에도 솔깃하고 저도 크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이 기본소득이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배경은 뭐 스위스에서 지금 최근에 논의되고 세계 몇 군데에서 이렇게 논의되고 있는 것을 논외로 하더라도 현재 우리 사회에 제도화된 복지체계가 한국 사회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그 기초생활보장법이나 기초연금, 고용보험 이런 것들 우리나라의 소득보장 소득보장 제도가 특정 계층에 제한되어 있다거나 아주 부분적이거나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빠져 있다거나 하는 이런 문제가 한편의 문제고 또 하나는 인공지능 사회라고 하는 비자발적인 실험 문제가 앞으로 굉장히 심각해지고 특히나 우리나라는 50% 이상 50% 정도가 제조업 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 사회라고 하는 것이 특히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때 우리 사회가 이것으로부터 오는 실업의 문제랄지 일자리가 없어지는 문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구조적 일자리 감소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한국정치학회가 아까도 뭐 처음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론조사를 작년에 했더니 20대 들어왔었죠. 해봤더니 국회의원 217명이 응답을 했는데 이 기본소득에 동의한다는 사람이 한 전체로 보면 한 20%고 그리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으로 가면은 43.5%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몇 차례 여론조사를 보는 우리 국민들 속에서도 최근 얼마 전, 한 1년 전에 조사한 것만 보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훨씬 높았는데 최근 여론조사한 거는 공감한다는 여론조사가 훨씬 이렇게 많아지는 걸로 그런 걸로 보면 국민들의 이해와 호응 정도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치권에서도 그런 시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최근 그 한겨레가 대선 주자들한테 여론조사한 것도 거의 같은 결과죠. 그래서 여러 대선 주자들이 의견은 좀 다릅니다만 다양한 형태로 기본소득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하고 있고 방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대개 이제 이런 제안들은 그 통상적인 기본소득 개념에서 보면 부분적 기본소득이라고 볼 수 있고 보편적 사회수당의 도입과 확대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도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는 수당 등의 그 복지 정책을 생애 주기별로 이렇게 맞춰서 그 기초소득, 기본소득에 이렇게 매칭을 한다거나 또 수당이 없으면 신설을 해서 매칭하는 그런 소위 한국형 기본소득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고 박원순 시장은 조금 더 진전돼서 우리 국민 2,800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100만 원씩 주겠다. 뭐 이제 이런 이재명 시장이 그런 파격적인 제안을 했고요. 문재인 대표는 뭐 그런 용어는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기본소득의 취지를 살린 각종 수당을 도입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아동수당이나 미취업 청년수당을 도입한다거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한다거나 이렇게 각종 수당을 도입하는 형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후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또 그런 준비들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기본소득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먼 미래의 문제나 아니면 지구 저쪽에 있는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에서 논의되어지는 그런 논의가 아니라 이번 대선에서도 복지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핵심 이슈가 되어가고 있고 사실은 저희 을지로위원회에서도 이런 몇 가지 쟁점들을 가지고 대선 후보 토론회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비슷비슷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이점들을 가지고 한번 토론을 해봐야 되겠다는 준비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이제 말씀 좀 드리면 기본소득에 대한 지금 이 논의는 그 서구 복지국가와 우리나라의 차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인식하고 또 그 차이에 맞게 진행돼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앙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논의하고 있는 핀란드의 경우에는 GDP 대비해서 공공복지 예산 비율이 2014년에 31%에 해당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한 10.4% 밖에 되질 않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기본소득 논의 방향은 사각지대 해소 그리고 복지제도 강화 이런데 좀 더 중점이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의 문제의식을 한국 사회에 수용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인구학적 범죄의 보편수당의 확대라고 하는 방향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세원 문제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세출 조정하고 토건 예산을 감축하고 기존 수당 제도를 정비하고 부자 증세 등의 재원 마련이라고 하는 축과 또 그리고 우리 사회 합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해서 생각해 보면 4대 분야 인구 집단 그러니까 노인, 아동, 청년, 농민 여기서부터 점진적으로 부분 기본소득이라고 불려지는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 청년수당, 농민수당 이런 보편적 그 사회수당을 도입하는 방안을 그러니까
기본소득으로 보면 부분 수당으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한편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향후 완전한 기본소득제로 기존 복지 체제를 대체해 나갈 것인지, 즉 그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분배 체계를 만들어갈 것인지 아닌지는 좀 더 우리가 이런 과정을 검토해 가면서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래서 그 기본소득의 논의와 함께 사회안전망의 강화, 그리고 노동시장 내 불평등 완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이런 것들이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착실하게 진행돼 나가는 과제를 우리 사회가 갖고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기본소득의 도입과 함께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최저임금의 개선이나 생활임금 도입, 비정규직 간접고용 등 불안전한 고용구조를 개선하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 본격적이고 완전한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것보다는 기본소득제가 갖고 있는 긍정적 취지를 잘 반영해서 국민 기본 생활선을 설정하고 전 국민의 기본소득을 국가가 최대한 보장하는 차원에서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를 강화하고 필요한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세대의 특성을 반영하는 세대별 기본소득 보장제도를 도입해 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위험에 대한 시장의 과잉 구조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거, 교육, 복지, 의료 그런 부분에서 민간 공급자의 과잉 현상이 한국의 복지제도를 극히 비효율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점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국내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5.5%인데 OECD 평균 11.5%의 절반이고, 공공병원 병상수나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중이나 공공노인 요양시설 비중도 아주 열악한 수준이고, 그것에 비해서 사교육비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민간 공급 구조를 그대로 둔 채 현금 급여가 확대되면 이 급여가 복지 비용으로 제대로 들어가게 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국공립 유치원이 월 48,000원의 학부모 추가 부담이 있는 반면에 민간 유치원은 그거보다 한 4배 정도가 되고, 이 어린이집의 경우도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이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유지가 되면 누리과정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상당한 수준의 보육과 교육비를 지원해도 민간 공급자가 다수를 차지할 경우 민간 시설의 영리 추구 행위로 인해서 복지 체계로서의 효과성은 상당히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공공부문 시설을 늘리면 학부모의 추가적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계의 사적 복지비를 감소시켜서 총 복지 비용을 합리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 보편적 청년 수당의 전면화 문제도 역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상호 보완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기본적으로는 기본소득의 방향으로 가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 이제 기본소득 도입하는 과정의 재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기본소득의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관한 사회적으로 진지한 논의가 함께 진행되어 가야 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제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